회사 건물 50층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는 할머니는 한국 굴지의 제조업체를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그런 할머니에게 평상시와 다른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뭔가요?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서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비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어떤 소문인가요? 도련님과 관련된 소문입니다. 동사무소 여직원과 사귀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40대 중반의 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에만 전념하라고 했던 할머니의 뜻에 따라 연애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아들이었죠. 그런 아들이 갑자기 누군가와 사귄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니 할머니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한 정보인가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지만 여러 직원들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도련님께서 점심시간마다 동사무소 근처에서 한 여직원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봤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사업에만 매진하며 살아온 아들이 이제 와서 연애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동사무소 직원이라니 할머니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죠. 소문이 어떻게 퍼지고 있나요? 처음에는 몇몇 직원들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회사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직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서 통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할머니는 손끝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소문이 이렇게 빠르게 퍼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었죠.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은 어떤가요? 총무부 김 과장이 가장 자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도련님께서 동사무소 앞에서 한 여성과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부 박 대리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여러 사람의 증언이 일치한다면 단순한 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손을 잡고 걸었다는 증언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죠. 그 여직원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가 있나요? 아직 자세한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도련님보다는 상당히 어려 보인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사업 외에는 관심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연애를 시작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상대방이 동사무소 직원이라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라면 그에 걸맞는 배경과 교육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일단 더 이상 소문이 퍼지지 않게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간 후 할머니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상대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죠. 오후 늦게까지 할머니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지만 섣불리 추궁했다가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할머니는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의 행복이었지만 그 행복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아들과 직접 대화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죠. 아들이 출근하자마자 회장실로 부르라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습니까? 아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예리한 눈에는 아들의 얼굴에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밝아 보이는 표정, 그리고 미묘하게 달라진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앉아라. 할머니는 아들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격식을 낮춰서 대화하곤 했습니다. 아들은 할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별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건강하시죠? 그래. 그런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불렀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들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더구나. 내가 누군가와 사귀고 있다는 소문 말이야.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 반응만으로도 소문이 사실임을 직감했습니다. 평생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었던 아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그게 사실이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아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이름은 김미영이고 나이는 32살입니다. 할머니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들이 45살이니 13살 차이가 나는 셈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약간 안도했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니? 지난해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제가 커피를 쏟아서 미영 씨 옷을 더럽혔는데 전혀 화내지 않고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더군요. 그때부터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사업 이야기만 하던 아들이 이렇게 다정한 표정을 짓는 것이 신기했죠. 사진이 있니? 네, 있습니다. 아들은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자연스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예쁘구나. 성격도 정말 좋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분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정말로 이 여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귀었니? 약 1년 정도 됩니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냐?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교차했죠. 그 사람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모님께서는 시골에서 작은 농사를 지으시고 동생 하나가 있는데 대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이에요.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아들의 재산이나 지위를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죠. 그 사람이 내 신분을 알고 있냐? 처음에는 몰랐지만 몇 달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하면서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이 대답은 할머니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만약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면 신분을 안 후에 더 적극적으로 나왔을 텐데 오히려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알겠다.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마. 어머니,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다오.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구나. 아들은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할머니의 뜻에 따라 살아온 아들로서는 이번에도 할머니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들이 나간 후 할머니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진심은 확인했지만 상대방의 진심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의 대화를 마친 후 비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여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아들의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조비서 앉아요. 네, 회장님. 우리 도련님이 사귀고 있다는 그 여직원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이름은 김미영이고 동사무소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아봐 주세요. 가족관계, 학력, 경력, 그리고 평소 생활 패턴까지 빠짐없이 조사하십시오. 특히 금전적인 부분이나 과거에 문제가 된 일이 있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비서는 할머니의 지시를 받고 곧바로 전문 조사 업체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할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신원 조사를 종종 의뢰하곤 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업체들과 이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비서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었죠. 회장님, 김미영 씨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비서는 파일을 펼치면서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신상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씨는 올해 32살이고 경상북도 안동 출신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곧바로 현재 일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족관계는 어떤가요? 부모님께서는 안동에서 작은 과수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과와 배를 주로 재배하시는데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동생 한 명이 있는데 현재 대구의 한 대학교에서 수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경제적 상황은 어떤가요? 김미영 씨 본인의 공무원 급여는 월 300만 원 정도이고 따로 부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부모님의 과수원 수입도 연간 5천만 원 정도로 안정적이고 동생도 교수로서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돈 때문에 아들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과거에 연애 경험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요? 대학 시절에 한 차례 연애를 했던 기록이 있지만 졸업과 함께 자연스럽게 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는 특별한 이성관계나 문제가 된 일은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실하고
친절한 성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평판은 어떤가요? 매우 좋습니다. 상사들은 물론이고 동료들, 그리고 민원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어려운 민원을 처리할 때도 끝까지 친절하게 대응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민원이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비서는 계속해서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김미영의 학창시절 성적, 대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경력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이나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나요? 그것이 오히려 특이한 점입니다. 보통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하면 작은 문제라도 하나씩은 나오기 마련인데 김미영 씨의 경우에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할머니의 지론이었는데 김미영의 조사 결과는 그 지론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조사에서 빠진 부분은 없나요?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영 씨의 평소 행동 패턴이나 성격적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사 자료로는 표면적인 부분만 확인할 수 있어서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는 직접 관찰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일상에서 드러나니까요. 할머니는 조사 결과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들과 결혼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여성이었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는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들의 재산을 알게 된 후에도 정말 변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러웠죠. 조 비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미영 씨가 일하는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봐야겠어요. 물론 정체를 들키면 안 되니까 변장을 해야겠지만요. 비서는 할머니의 말에 약간 놀랐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혹시 정체가 들키면 괜찮아요. 제가 젊었을 때도 비슷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있는 법이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평생 반려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만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장하시겠습니까? 평범한 독거노인으로 변장해서 민원 업무를 보러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김미영 씨와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동사무소에 가서 김미영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값비싼 정장 대신 마트에서 산 검소한 옷차림에 평소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헤쳤습니다. 화장도 최소한으로 하고 평소 착용하던 고급 시계와 액세서리도 모두 벗어두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범한 동네 할머니의 모습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면서 터득한 변장 기술이 아직 녹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동사무소까지는 차로 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운전기사가 모시고 다니는 할머니였지만 오늘은 완벽한 변장을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사무소에 도착한 할머니는 잠시 건물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런 방법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기에 용기를 내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입구에서 할머니를 맞이한 것은 바로 김미영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그녀를 실제로 마주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진보다 더 자연스럽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왔어요.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김미영은 할머니를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걸음이 느린 할머니에게 맞춰서 천천히 걸으며 중간중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그러시군요. 혹시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업무상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모습에 약간 놀랐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할머니는 김미영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다른 민원인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는지, 혹시 가식적인 면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에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김미영은 할머니가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옆에 앉아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김미영은 할머니만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때 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불만을 터뜨리며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다시 오라고? 나 같은 사람이 시간이 남아돈다고 생각하나? 분위기가 순간 험악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김미영은 침착하게 일어나서 그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당신들이 잘못해놓고 확인해? 남성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상황이었지만 김미영은 당황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실수가 있었다면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보여주시겠어요? 김미영의 진심 어린 사과와 차분한 대응에 남성의 화도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문제는 간단한 오해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김미영은 끝까지 정중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하겠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남성이 나간 후에도 김미영은 마지막까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김미영의 진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서류 처리해 드릴게요. 김미영은 다시 할머니에게 돌아와서 미안하다는 인사부터 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사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일도 있는 거지. 젊은 사람이 참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할머니처럼 이해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일할 맛이 나요. 김미영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모습에서 가식이나 계산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심을 다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서류를 받고 나오면서 할머니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김미영의 첫인상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해봐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음에 또 올 핑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미영의 일관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바쁘거나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처럼 친절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서면서 할머니는 김미영에 대한 첫인상을 정리해 봤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아들이 말한 그대로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는 첫 방문 이후 김미영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한 번의 만남으로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사업을 해오면서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던 할머니였습니다. 이틀 후 할머니는 다시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용무를 만들어서 갔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독거노인으로 변장한 모습이었죠. 지난번에 오셨던 할머니시네요. 안녕하세요. 김미영은 할머니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수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면서도 개개인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세심함에 조금 놀랐습니다. 네, 또 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서류 때문에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김미영은 지난번과 똑같이 친절하게 할머니를 안내했습니다. 특별히 더 친절하지도 덜 친절하지도 않은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일관성을 주목해서 관찰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라 민원인들이 몰리는 시간대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김미영 역시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급한 민원부터 처리하고 바로 도와드릴게요. 김미영은 할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민원인을 먼저 도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상황에서 김미영의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상황에서도 김미영은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대응했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대충 처리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신경 써서 실수가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기다리게 해서요. 괜찮아요. 바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어떤 서류가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김미영은 바쁜 중에도 할머니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할머니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글씨를 잘 못 보는 할머니를 위해 큰 글씨로 적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혼 관련 서류를 처리하러 온 것 같았는데 감정이 복받쳐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김미영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휴지 가져다 드릴게요. 김미영은 급히 휴지를 가져다 주고 그 여성이 진정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업무 시간이라 바쁜 상황이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이런 장면을 지켜본 할머니는 김미영의 진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계산이나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류 처리가 늦어졌네요. 김미영은 다시 할머니에게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전혀 기다린 느낌이 들지 않았지만 김미영의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도와줘야지. 젊은 사람이 마음씨가 참 고우네. 과찬이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미영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더욱 진정성 있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날도 서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김미영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첫 번째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쁜 상황에서도 친절함을 잃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고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상황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미영이 정말 일관된 모습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려면 더 많은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할머니는 동사무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업무를 의뢰해서 김미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사람의 성품은 편안한 상황이 아닌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김미영에 대한 첫인상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아들의 평생 반려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만큼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비서에게 조사를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접 관찰하는 것과 동시에 객관적인 정보도 계속 수집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거의 매주 한두 번씩 동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때로는 서류를 떼러, 때로는 상담을 받으러, 때로는 단순한 문의를 하러 가면서 자연스럽게 김미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복잡한 민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일부러 까다로운 상황을 만들어서 김미영의 대응 능력과 인내심을 테스트해 보려는 의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 복잡한 업무를 의뢰했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어요? 김미영은 여전히 밝은 미소로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자주 본 탓에 이제는 단골 민원인처럼 친숙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친숙하다고 해서 업무가 소홀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상속 관련 서류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할머니는 일부러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만한 업무를 요청했습니다. 김미영의 표정이 약간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곧 진지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속 관련 업무는 정말 복잡할 수 있어요.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미영은 할머니의 복잡한 설명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중하게 다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자세였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미영은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순서대로 처리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였지만 짜증을 내거나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성실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민원인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저 할머니 일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김미영은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할머니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다른 민원인들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김미영은 먼저 다른 민원인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도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셔서 급하지 않은 부분은 다음에 다시 오셔도 될까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급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와도 돼. 할머니는 일부러 이해하는 척 했습니다. 김미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미리 준비해서 빨리 처리해 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서류들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김미영은 끝까지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모습에서 김미영의 진짜 성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약속대로 필요한 서류를 들고 다시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김미영은 정말로 미리 준비를 해두었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빨리 끝났죠? 지난번에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야, 당연한 거지.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미안했어요. 앞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은 여전히 지난번 일을 미안해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것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관찰을 통해 할머니는 김미영의 일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날이든 여유로운 날이든 기분 좋은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항상 똑같이 친절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김미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민원인이나 화를 내는 사람들을 만나도 끝까지 정중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가식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진정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머니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미영은 자신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항상 더 나아지려고 하는 자세가 돋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겸손함이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한 달간의 관찰을 통해 김미영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친절함이 가식이 아니라 진짜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김미영이 정말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아들의 재산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지속된 관찰을 통해 할머니는 김미영의 성품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친절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준 김미영이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에게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동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김미영과 좀 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김미영은 언제나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용무는 없고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김미영은 할머니를 조용한 상담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영 씨, 혹시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애도 하고 그럴 텐데 미영 씨는 어떤가요? 혹시 좋은 사람 있나요?
김미영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모습이었지만 곧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좋은 분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분인가요? 할머니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좀 많으시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우선 성격이 정말 따뜻하세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배려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정직하시고 성실하세요. 김미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김미영이 아들을 정말로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돈 많이 버시나요? 할머니는 일부러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김미영의 반응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는 별로 안 해서.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조건을 많이 따지던데. 물론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은 함께 노력하면 벌 수 있지만 사람의 성품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김미영의 대답에 할머니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물질적인 조건을 우선시한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김미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나요?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 그분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김미영의 목소리가 조금 슬퍼졌습니다. 할머니는 김미영이 자신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하시나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분 어머니께서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서. 김미영은 자신을 탓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모습에서 김미영의 겸손함과 진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인데 저는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거든요. 가문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건가요? 네,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거예요. 김미영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건이나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이네요. 진심은 언젠가 통할 거예요. 감사해요, 할머니.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김미영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할머니는 김미영의 순수한 마음을 확인하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넘게 관찰한 결과 김미영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품도 훌륭하고 아들에 대한 사랑도 진실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편견을 반성했습니다. 학벌이나 집안 배경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됨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김미영은 비록 화려한 배경은 없지만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김미영과의 결혼을 허락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김미영은 아들의 평생 반려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내일 당장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리게 한 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김미영에게도 빨리 안심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김미영은 아들이 선택한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생각해 본 결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김미영에 대한 한 달 넘는 관찰을 통해 그녀가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었고 이제는 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조비서, 도련님 오시면 바로 회장실로 모시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요? 좋은 일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비서도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했습니다. 1시간 후 아들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할머니의 답변을 기다리며 조마조마했던 아들의 표정에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습니까? 응, 들어와 앉아라. 할머니는 아들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아들은 할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밝아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에 약간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미영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불렀다. 네. 아들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한 달 넘게 기다려온 할머니의 결정이 드디어 나올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다. 그리고 직접 확인해 보기도 했고, 직접 확인해 보셨다고요? 응. 미영 씨가 일하는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봤다. 한 달 넘게 관찰했어.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나서서 김미영을 관찰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가 얼마나 신중하게 접근했는지 알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더구나. 할머니의 첫마디에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다. 내가 평생 사업에만 매진하다가 갑자기 연애를 시작했다니 당황스러웠거든. 특히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더욱 그랬어. 어머니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미영 씨를 직접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말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더구나. 할머니는 지난 한 달 동안 관찰한 김미영의 모습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나 화를 내는 사람들을 만나도 끝까지 정중하게 대응하더라. 이런 모습은 가식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진정한 성품에서 나오는 거야. 아들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장점을 할머니가 정확하게 파악해 주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있더라. 정말 그렇게 보이셨나요? 응. 미영 씨와 개인적인 대화도 나눠봤는데 내 조건이나 배경보다는 내 성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반대 때문에 걱정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더구나. 할머니는 김미영과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김미영이 보여준 진실한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결정했다. 아들은 숨을 멈추고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미영 씨와 결혼해라. 내가 허락한다. 순간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할머니의 허락을 드디어 받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하니?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할머니도 아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사업에만 매진하던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결정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영 씨에게는 언제 말할 거니? 오늘 당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넘게 걱정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 빨리 안심시켜 드려라. 그리고 조만간 우리 집에 초대해라. 제대로 인사를 나누고 싶다. 네, 어머니. 미영 씨도 정말 기뻐할 거예요. 아들은 할머니에게 깊은 인사를 올리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선택이 걱정되었지만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함께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미영 씨가 정말 기뻐합니다.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 하는데 언제 시간 되시겠어요? 이번 주말은 어떠니? 네, 좋습니다. 미영 씨도 그렇게 하자고 하네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김미영 같은 며느리라면 아들도 행복하고 자신도 마음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넘는 긴 조사와 관찰 끝에 할머니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에 편견과 걱정을 버리고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한 결과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여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일뿐이었습니다. 김미영과 아들의 사랑이 할머니의 축복 속에서 결실을 맺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이 모든 편견과 의심을 이겨낸 따뜻한 결말이었습니다.